이번 시간에는 유형 미생물의 이제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하나 유형 미생물에 대한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유형 미생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미생물 하는 이 말은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는 효과적인 미생물, 효형 미생물, 유형 미생물, 말 그대로 영어 말 그대로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줄여서 EM이라고 합니다. EM. 그렇다면 이 EM균은 최초 개발자가 이제 일본의 류쿠 대학의 그 농학 교수인 히가테루 교수가 개발했습니다. 개발자입니다. 1984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히가 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알려드리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히가 교수 책이 이제 그 농업기술자 협회 전신인 한국 농업정보센터에서 그 책, 희가 교수의 책인 미생물과 환경보존이라는 책입니다. 미생물과 환경보존이라는 희가 교수의 책을 저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M의 형태는 흑색 또는 갈색의 액체 형태로, 다시 말하면 EM은 뭐 당밀도 넣고 온갖 또 전분이라든지 다양한 먹이 사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흑색도 되고 갈색도 되고 미생물이 공존해서 공생시킨 생물 자재입니다. 거기 이제 다양한 형태를 말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점은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EM은 뭐 보통 5속에 한 80여 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5가지든 10가지든 가장 내가 재배하는 작물에서 가장 효과적인 미생물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된다. 작물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미생물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생물은 단일 종류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EM에서는 현기적, 그러니까 거의 산소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호기적, 그러면 산소가 강한 형태, 또 아니면 미호기적, 그러니까 동성현기적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있거나 적게 있을 때의 미생물의 복수의 미생물들이 서로 상호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질을 서로 교환하고 공존하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종류에 비해서 폭이 넓은 아주 폭이 넓고 효과적이죠. 그래서 현장에 사용했을 경우 다종의 미생물이 발효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미생물군이 상호 공생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EM 세균은 보통 5가지 속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주로 이제 강합성 세균, 유산균, 효모균, 방성균, 사상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성균보다는 이제 여기서 취급하기 좋은 바시러스균을 속해서 육속으로 우리 생각하면 육속 80종으로 보면 됩니다. 육속. 그래서 방성균은 호기적이고 이제 토양에 주로 이제 서식하기 때문에
방생균은 미생물 제재로서 만들기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고초균이 이제 바실러스균이 이제 대체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안전하다. 대부분 식품 미생물에 속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희가 교수의 그 유형 미생물에 대해서는 이행균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다루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유형 미생물군에 있는 그 미생물의 그 오속, 그러니까 오속이든 육속이든 이제 특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미생물 우리가 강론에서 미생물의 특성, 특징, 가장 효과적인 미생물의 특성과 특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류에서는 효모가 있죠. 효모는 현기적으로에서는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식초, 빵 이런 걸 만들죠. 맥주 효모, 빵 효모가 있는데, 그리고 호기적 조건에서는 이제 다양한 산소를 엮이나 이렇게 호기적 조건은 효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을 준다, 효모에 소금을 준다든지 극산성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주면은 이제 글리세린을 대량으로 만들다든지 또 유기산 중에서 특수 유기산, 말산, 그러니까 당도를 높이는 말산을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효소만큼 전 세계에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된 자료가 효소가 전 세계 최고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효모에 대해서 많이 달아야 됩니다. 효모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효모가 유기물을 가용한다. 남분해성 유기물을 가용한다. 땅심을 정진한다. 생리 활성 물질을 많이 분비한다. 가축에서도 살호성, 기호성이 증대된다. 면역력이 증가되고 영양 손실, 많은 영양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균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다. 그러니까 탄산가스를 많이 생성되니까 어찌 되겠어요? 식물은 강합성 장력이 촉진되겠죠. 그래서 유기물 전분, 특히 전분 분해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비료 대비의 분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효모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효모는 뭐 그냥 단지 술이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효모의 기능은 엄청납니다. 저희도 효모에 대해서 수십 년간 연구해봤지만 아직도 효모는 공부할 게 많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미생물들의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모 자체가 영양소, 우리가 옛날에 원기소라는 거 먹어봤죠. 효모 자체가 단백질이 한 40% 되고 탄수화물이 한 50% 되는, 40~50% 되는 아주 고급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생물의 영양을 할 때는 효모 배양물로 씁니다. 그래서 효모 배양물은 가장 영양원의 기본이고 가장 고급 영양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효모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효모로서 말산, 사과산도 만들고 효모가 숙신산도 만들고 효모가 푸마르산도 만들고 효모로 젖산도 만들고 요즘 이제 코엔자임 Q10 결국은 피부르산을 많이 만들어야 이런 효소가 만들고 유기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효모는 또 아밀라제도 생산하고 베타카로틴도 생산하고 또 그 호르몬을 만드는 이제 부탄디올이 이제 전구물질인데요. 호르몬 전구물질 부탄디올 같은 게 아주 저분자 물질도 만들고요. 그래서 또 효소는 자가분해 효소를 많이 생성하는데 효소가 이제 엔자임 자가분해 효소는 칼슘 이온의 수크로스 가수분해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칼슘에 가지고 연구한 자료인데요. 물하고 수크로스 설탕이 결합되면 포도당하고 가당하고 이제 분해되는 겁니다. 설탕을 포도당하고
가당으로 그 가수분해하는 이제 효과. 그럼 칼슘도 굉장히 이온이 증가된다. 이 이제 효모의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연구 자료를 말하고요. 말씀드릴게요. 유상균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땅심도 그리고 연작장애, 특히 연작장애 이제 원인균 그런 게 기랑 미생물로서는 유산균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생물의 생육 억제, 기랑 미생물의 병원균 억제, 소화 질병 예방, 사로 소화 효소 생산 촉진이 소화 효소 또 이제 사로 효율성을 증대한다. 악취 제거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현기적 미생물이 토양에 투입됩니다. 유산균은. 그러나 이제 다양한 유산균들은 호기적 조건에도 생육이 좋고 불용성인 인산을 가용화시켜주는 인산 가용화에서 또 작물들이 꽃눈부나 이제 촉진하는데 또 세근이 발달되는데 다양한 유산균들의 효능이 있다. 유산균의 이제 식물상으로 유산균의 식물상으로 이제 유산균들의 형태가 이렇게 유산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젖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젖산을 만드는 유산균은 강합성 세균과 효모가 생산하는 당을 섭취하여 형성된다. 그러니까 먼저 유산균이 정식하려면은 효모라든지 다른 미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바실러스라든지 강합성 세균 이런 것들이 분해된 유기산을 굉장히 많이 섭취해서 젖산을 만듭니다. 젖산을 만들고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죠. 해로운 미생물 활동과 유기물의 빠른 분해 능력이 젖산이 굉장히 강합니다. 빠르게 그래서 정상적인 조건에 쉽게 부지 않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리그닌이 있고요. 셀룰로즈 강력한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유기물을 바로 분해시키는 능력이 효모가 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리그닌이나 셀룰로즈를 효모가 분해한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이 메커니즘들을 우리가 다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속 장애로 인한 병원균의 생명 억제.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 연작 장애를 하잖아요. 근데 연작 장애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산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 플란트럼에 대한 자료것만 해도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락토바실러 플란트럼 같은 거는 아주 유당 그런 게 우유의 당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전분이라든지 다양한 유기물을 좋아합니다. 플란타름은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작용을 하니까 유산균을 한번 보십시다. 유산균은 이제 식물 건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장 촉진제 물질을 분비를 하죠. 유산균이 직간접적으로 이런 물질들을 다르게 식물 호르몬도 생산해서 유기산도 만들고 질소를 고정하고 철을 또 시더포와 철을 흡수하는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인산 중요한 거는 인산을 고정합니다. 인산 가용화 그렇게 인산을 고정하는 인산 가용화 물질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 고정, 공중에 있는 질소 고정. 그러니까 유산균들이 그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는 바이오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이테린이라는 그 항균 물질을 만들고요. 박테리오신 생물막을 만들어. 이 생물막을 생물막은 거는 우리 인간이 이 부르꾸를 그 모래를 가지고 부르꾸를 만들잖아요. 벽돌 만들죠. 그것을 가지고 건축을 하잖아요.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마을이나 도시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과 도시가 이루어진 게 나라입니다. 큰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주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이와 같이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도
생물막을 형성한다는 그 강력한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뭘 해야 돼? 벽돌을 만들어야 되겠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벼룩골을 만들고 집을 짓는 건축을 해서 집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미생물도 똑같은 거는 생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박테리오신 생물막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서 일어나는 병원균들은 대부분 이 생물막을 강력하게 만들어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세균도 그렇습니다. 생물막을 만들어서 그 다른 그 미생물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먼저 만들어.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오래 되면 암도 암 바이러스가 보통 걸리는 게 한 10년, 15년 걸립니다. 그렇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생물막을 만드는 식물의 빠른 생물막을 만드는 게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이 아주 급속도로 생물막을 만드니까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양한 미생물들의 병균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이런 것들은 가산화수소를 생성을 해서 항균작용합니다. 스스로 다른 병균들을 침입했을 때 활성산소를 만들어지요. 활성산소를. 그래서 활성산소 중에서 가산화수소 H2O2를 생성하면은 거기서 이제 초가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강력한 하이드로레디칼, OH, 하이드로기라고 합니다. 이 페놀이라고. 페놀은 한 개의 OH로 돼 있죠. 그러니까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OH가 2개 이상이 결합된 게 이게 이제 중화가 되는 거죠. 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수소이온이나 중화돼서 안정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폴리페놀 가면은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 항산화제 이것이 이제 페놀을 가지고 중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페놀 자체는 강력한 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농약이라든지 또 제초제 이런 것들이 페놀성 물질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펩티드, 사이클릭 펩티드, 항균 작용하는 이런 물질들을 유산균이 많이 생성해서 유산균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산균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을 앞으로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초균입니다. 고초균은 이제 식물에서 다양한 고초균들이 이제 불습이나 세균이면서도 이놈들은 자외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불습에서 볏짚이라든지 불습에 다양하게 이게 바실러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바실러스 스파틸러스는 기본이고 바실러스 벨레진시스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뤄야 되는 게 바실러스 벨레진시스하고 바실러스 리케니포르미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리케니포르미스는 다양한 효소를 만드는 그 엔도크라카나제 그루카닌 분해가 어렵습니다. 그루카는 당하고 단백질이 결합되니까 얼마나 단단합니까? 공유에. 그래서 이제 보리 같은 거 이렇게 소화 못하는 맥류라든지 곡식에 그루칸을 분해하는 게 엔도그루카나제를 갖고 있는 게 바실러스 리체니포름입니다. 그래서 바실러스 종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돈도 적게 들고 돈이 안 듭니다. 유산균도 마찬가지고 큰 돈이 안 들어요. 조금만 우리가 공부하면 다양한 식물에 대해서 생장 촉진도 할 수 있고 또 병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품질을 개선할 수도 있고 당도라든지 또 크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미생물로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효소를 만드는 그런 효소를 만드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 3일 내지 한 5일이면 아주 고급 효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가장가 효모만 해도 간단하잖아요. 빵은 효모를 가지고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효모를 증식을 해서 유산균하고 같이 배양을 하면 금방
유기산이 나오죠. 거기 이제 이틀 내지 3일이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실러스를 접종시켜서 토양이라든지 식물지에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차가죠. 우리는 자꾸 설탕을 갖고 당면이나 이런 걸 갖고 만들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전분을 가지고 해야 많은 포도당이 필요하죠. 그거는 앞으로는 식물 유기산을 만드는 이제 그 기준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초균은 자연계에 워낙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고 비병원성입니다. 그리고 호기적 강균입니다. 호기성 강균. 공기 중에는 이제 볏짚이나 마른 풀, 토양에 많이 존재하고요. 고온성입니다. 아주 고온에서 잘 자랍니다. 3, 40도는 기본이고요. 5, 60도에서 고온에 잘 되고 100도에서 살아남고 120도에서 15분 정도 쪄야 3일 됩니다. 100도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사실은 120도에서도 금방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고초균은 강력한 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유용한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초균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앞으로 고초균도 다양하다. 생물성 고초균은 아주 우리가 이제 청국장균 보면 딱 낫도균, 청국장균 이렇게 보면 돼. 고초균은 흔히 토양 그람 양성이다. 아포를 갖고 있어. 아포를 형성한다. 주모성 그람 양성색. 그러니까 전분이나 단백질, 유기물, 셀룰로즈, 섬유질, 프로타제, 아밀라제, 셀룰라제 다양한 효소를 분비합니다. 비타민도 많이 형성하고요. 비타민이라든지 또는 식물 호르몬도 많이 형성하고 다양한 걸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캐리어입니다. 먹이입니다. 먹이. 가장 효율적인 먹이를 주는 그러니까 미생물을 주면은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미생물이 먹이가 없으면은 미생물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먹이 사슬을 만드는 먹이를 투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고초균 하면 청국장균, 메주균, 낫도균 같은 얘기입니다. 메주에도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합성 세균은 식물상입니다. 강합성 세균은 다양하죠. 토양이 받은 빛과 열을 에너지로 이용하여 설퍼하이드릴의 수소, 토양의 탄화수소를 분리하여 무해물질로 전환시킵니다. 토양 속에서 다양한 유기산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최소 단위의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자 유기화합물을 만드는데 강합성 세균이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물 뿌리의 삼출물, 그러니까 식물이 내는 유기산, 토양의 유기물, 유해가스, 이산화탄소, 질소 등으로 당, 아미노산, 비타민, 질소합물, 항바이러스 물질 및 생리활성 물질을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유기산을 얘들은 복합적으로 다양한 유기산을 합성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기본적인 힘이 됩니다. 여기 강합성 세균이 잘 이용하면은 마지막에 좋은 효과, 유적의 미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합성 세균의 대사산물은 식물에 직접 이 강합성 세균이 내놓는 그 저분자 화합물은 식물이 바로 흡수를 하고 또 유익한 미생물의 번식을 위한 영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미생물하고 공존할 수 있는 강합성 세균이 있으면서 효모, 유산균, 바실러스균 이런 것들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나무밭에 송이를 만들려면 그 송이의
균은 호기적 균입니다. 그래서 트리코텔마 사상균인데요. 트리코텔마 마스타케라고 하는데요. 그 마스타케 균이 살기 위해서는 조력자들이 무려 190개 종의 미생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나무 밭을 가서 송이 군락을 가서 미생물을 조사해 보니까 한 190여 가지의 미생물들이 상호 공존해서 마스타케균, 그러니까 트리코텔마 마스타케 그 송이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송이균이 시로떡을 만들, 시로라고 합니다. 시로떡 30에서 30 cm 되는 30cm 가로 세로 30cm 되는 시루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송이가 한 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시루떡을 만들려고 하면 거의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16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송이를 만들기가 그리 쉽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 조건이 가장 좋을 때 16년 정도 걸립니다. 송이가. 한 개 송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송이밭에 가서 송이 균사를 이래 막 크게 버리면 그 다음에 균이 안 생깁니다. 송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땁니다. 송이밭에. 이제 송이철이 왔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우스 내의 토양도 송이밭과 같다. 송이밭 관리하듯이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미생물 군락, 유용 미생물. 그러니까 EM균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5가지 종류의 유용 미생물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송이밭을 만들듯이 우리 하우스 토양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도 단시일에 만들 수 있습니다. 단시일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걸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방성균의 식물. 방성균은 굉장히 강력한 균이죠. 그러니까 방성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합성 세균으로부터 아미노산, 질소 등을 기질로 얻어 병원성을 억제할 수 있는 각종 항생제, 비타민, 효소 생산합니다. 항생제, 비타민류, 효소를 생산하는 방성균입니다. 스트레토마이세스 같은 이제 항생균, 유해균의 정식이 필요한 기질을 미리 유해균들이 달라드는데 미리 얘들이 확보해서 정식물을 억제해서 미생물이 정식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우점하는 거죠. 그래서 기랑 미생물들이 가장 핵심은 빠른 우점적으로 이제 거기 이제 도착해서 다른 미생물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하우스 토양에서도 필요하다. 분해되기 어렵고 식물과 동물이 쉽게 흡수할 때는 리그닌, 셀룰로즈, 키틴 이런 것들을 막 분해해서 면역력을 식물의 저항력이나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방성균과 같은 바실러스균이 중에서 방성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바실러스 벨레진시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니바실러스 폴리믹사라는 이런 계통도 굉장히 거의 방성균과 같은. 그러니까 방성균은 토양의 표면에 주로 이제 마당에 이제 표면에 있고 우리가 소나기 하면 샤워만 흙냄새가 탁 나죠. 그 방성균 내는 물질이 분비되는 물질의 냄새입니다. 흙냄새가. 그러니까 토양에서는 깊이 있게 이런 균들이 서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체용으로 바실러스 벨레진시스, 페니바실러스 폴리믹사,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 이런 바실러스 종으로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방성균 말로만 방성균이지 방성균이 토양에 들어가서는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퇴비를 만들 때는 방성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비를 만들 때는 방성균이 호기적이기 때문에 호기적으로 퇴비를 뒤집기를 하면 방성균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지렁이 토양들이 방생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렁이가 배출된 토양에는 분에는 지렁이 분에는 방생균들이 많은 다양한 방생균이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를 분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농업에서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부분이 퇴비를 만들 때는 방생균이 굉장히 유효한데 토양에서는 우리가 바로 처리할 때는 방생균을 처리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수도모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모나스균도 굉장히 좋은 거는 아는데 그 수도모나스가 토양에서 캐리어 먹이를 가지고 공생해서 살아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접종하기도 어렵고요. 거기서 토착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려면 수도모나스를 배양을 해야 됩니다. 방생균도 마찬가지. 퇴비로서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한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실러스 벨레진시스 아까 이야기했죠. 바실러스 니케리모포르미스 중국의 기주나 중국 술에는 중국의 고랑주나 대부분 술은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독특한 향을 갖고 있죠. 그렇게 단맛이 나는. 그러니까 당을 많이 곡류를 많이 분해해서 당을 만드는. 그러니까 일본 술은 주로 꼼팡이, 에스프레소 오리지나 에스필러스 루추엔시스라는 이런 백곡균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방생균은 이제 질소고정균, 그리고 VA균, 그리고 VA균은 이제 그 근류균이라 그러죠. 그것을 이제 그 근류균의 정식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아조토박터가 이어 나오네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한다. VA 세균은 식물 뿌리와 가장 흔한 공생 및 상생 미생물로. 그러니까 부해균. 그러니까 이 부해균도 근류균도 과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간단합니다. 지금 아까 말하는 부해균의 역할을 가장 쉽게 하는 유산균이 플란타름입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 그리고 바실러스 중에는 바실러스 벨레진시스, 바실러스 니체니포르미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쓰면은, 그러니까 효모는 기본이고요. 효모는 영양원이기 때문에 효모는 예를 들어서 밀가루 1kg면 우리가 200평의 영양소를 일회용으로 아주 고급 영양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1000평 정도 줄 수 있습니다. 200평 아니라 밀가루 1kg 가지고 유기산을 만들면 1000평의 그 영양원을 일회용으로 아주 고급 영양을 유기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효모가 만들고 그 다음에 유산균이 이제 플란타름을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카제이라든지 뭐 엑시도필러스, 랑금이라든지 다양한 유산균이 있는데 농업에서는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게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 하나면 족합니다. 한 개만 하면 다 여러 가지 대치 다 뗄 수 있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다양한 메커니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보는 강론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강합성 세균 했죠. 그 다음에 방생균 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EM균과 식물의 필라멘트합니다. EM균과 식물의 필라멘트 하면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이렇게 우리가 미생물이 공존하면 다 필라멘트화가 된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슬을 만듭니다. 실을 만듭니다. 다양한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특수한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유기화합물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공존하면 여기에서 다양한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토양의 에스테르화라 그럽니다. 형상이 에스테르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번에 공부한 것 같이
칼복식기를 만들어서 다양한 유기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스민산이라든지 이 살리실산 같은 거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 여기서 다양한 물질들이 화학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뭐 호르몬은 가장 기본이고요. 에스테라 되면 여기서 뭐가 생성될지 모릅니다. 각종 유기화물들, 엄청난 유기화물을 생성됩니다. 이게 이제 필라멘터화입니다. 필라멘터, 코일, 반도체 역할을 하는 거죠. 반도체. 여기서 각종 유기화물들이 다양한 유기화물들이 내 토양에 필라멘터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에스테르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테르화라는 반응은 복합 유기화물 생성 단계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카르복실산과 RCOOH라는 가장 기본적인 카르복실산과 알코올을 산촌미하여, 그러니까 다양한 유기산을 촉매를 시켜서 반응해서 에스테르가 생성되는 추가 반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유기화물이 시작되려면 에스테르화가 초기 단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다른 특수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아스피린을 보면요, 아스피린 살리실산이죠. 아세트살리실산이란 화합물로 그게 방향적이고 벤젠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카르복슬기와 에스테르기가 결합된 아주 간단합니다. 유기산입니다. 아스피린은. 그러니까 포도당보다는 저분자인데요. 분자가 작은데 아스피린은 아주 유기한데 이게 이제 살리실산에 결합되어 있는 작용기가 하이드로레이크 OH를 에스테르화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르화 반응은 카복실산과 알코올이 반응하여 에스터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산성요 영역이요. 살리실산이 강산성입니다. pH가 한 2 정도,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살리실산의 화합이나 식물의 면역을 담당합니다. 식물의 면역을 담당하고 화성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살리실산입니다. 아세트살리실산을 우리가 이제 이런 필라멘타에서 식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이든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리실산을 그거는 ppm 단위로 갖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수생식물들은 살리실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명 이제 개구리풀 있죠. 개구리풀 같은 거는 살리실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 질소를 고능 영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살리실산을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그놈들이. 그리고 버드나무에서 살리실산, 뿌리에서 수생식물들이 살리실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뿌리가 상하지 않게 살리실산이 면역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기본적으로 살리실산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살리실산 용액도 시중에 이제 공급을 해서 딸기의 꽃눈 분화를 촉진하는 물질로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앞으로 다 공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 쉽게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미생물로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판할 때는 살리실산을 이제 아세트살리실산화 해갖고 판매를 해야 되겠지만은 미생물이 살리실산을 만드는 그 기능은 각종 미생물마다 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나 작용 기작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배우면 여러분들이 농업에서 한 단계 생화학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용 미생물 이행균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아주 선두주자가 될 것이고, 지역에서 여러분들은 농업에서 아주 명인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미생물을 저와 같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으면 좋아요라든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